겁니다. 당초에는 한 1, 2천 명 정도 주자들이 6대 도시만 뛰는 걸 하려다가 이제는 이걸 한 달 내내 어떤 국민적 어떤 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달 내내 주야로 뛰는 식으로 행사 내용을 규모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자가 2만 1,000명이에요. 이거는 손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1, 2천 명 될 때는 손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컴퓨터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주자 선발 방법이라든가 그다음 구간별로 물자, 뭐 티, 그다음 모자, 뭐 팬티, 뭐 신발 이런 것들 사이즈별 미리미리 스탁을 관리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그걸 개발하게 되면 그냥 요즘 여러분 쓰고 있는 엑셀이라는 소프트웨어 있죠. 그거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는 엑셀이 나오기 전입니다. 근데 유사한 것이 로터스 원터스라고 있는데 그거를 개발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직위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직위원회 뭐 벽에다 큼직한 어떤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놔놓고 시시때때로 그냥 어느 구간에 누가 뛰고 있는지 마킹을 하고 그다음 한 달 내내 해야 되니까 주야로 그걸 표시하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거 컴퓨터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는 87년도 기준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PC는 전부 다 이제는 그래픽이 다 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 그래픽 카드가 대중화된 것은 1990년 이후부터입니다. 92년부터고 87년도까지는 여전히 녹색 컬러의 단색 모니터로서 그래픽이 되지 않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윈도우즈가 나오긴 했지만 한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이 넘어오지를 않았고요. 그러는 사이에 애플사에서 발표한 매켄토시가 한글 탑재해서 나온 겁니다. 87년 초에. 그래서 덜렁 그걸 도입을 해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 프로그램 짜는데 제가 욕심한 게 뭐냐면은 국내 최초의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짜자. 적어도 컴퓨터 화면에 지도가 나오고 그 다음 시스템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느 구간에 지금 뛰고 있다고 플래시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봉송 주자들 사진이 나오고 뿐만 말고 주요 주자들 음성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최초의 멀티미디어를 한번 짜보자. 그래갖고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잘 만들었더니 NHK 뉴스에 소개가 되고 나중에 KBS TV에는 특집 프로에 이 프로그램 소개가 되죠. 소개된 이야기가 이제 신문에 다시 보도된 건데 결국 그 당시에 들어간 전체 비용이 한 3천만 정도 들어갔어요. 이때는 이제 환율을 따져보면 한 8대 1 정도 잡으면은 3824, 2억 한 4천 정도 들어갔는데 조직위원회 기증한 거예요. 제가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얻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더가 되려면은 적어도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해야만 되고 봉사하는 것도 나를 요청하는 곳에서 해달라는 정도를 억지로 아니면 원하는 정도 수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일상으로 해주는 정도의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1989년도 1월 달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 톱 기사로 제 기사 다뤄집니다. 뭐 위에 내용을 보자면은 한국의 이 재벌의 어떤 이 정부 지원을 받는 재벌 중심의 국가에서 새로운 하이텍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창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세 사람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징 테크놀로지 스타가 있는데 한 사람은 큐니스 엔지니어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큐니스 두 번째는 삼보 컴퓨터 하나는 빗 컴퓨터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큐니스 컴퓨터는 90년대 말에 부도가 나서 지금 없어졌고요. 삼보 컴퓨터는 또 얼마 전에 이제 경영진이 바뀌었죠. 회사 매각이 됐죠. 저만 이제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건 이제 인터내셔널 페이지에 아주 풀 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기사가 나자마자 그 당시 상공부, 지금 지식경제부라고 부르는 상공부 장관님이 전화 주셨어요. 전화 주셨는데 그분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신 한성수 장관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전화 주셨는데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외국 언론에 한국 기사가 나게 해서 고맙다. 근데 요즘은 외국 언론에 매일같이 대한민국 기사가 나갑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나라 1인당 GNP가 4,4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대국이 아니죠. 경제대국이 아니니까 우리 기사가 외국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일면 톱 기사를 나눠줬으니까 일단 고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기사에서 저를 제목을 뭐라고 달아놨냐면은 더 보이 프레지던트, 소년 사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세상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 무슨 소년이야. 근데 지금이야 뭐 고등학생, 대학생까지도 막 창업이 이루어지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나이가 젊어졌는데 창업의 연수가 많이 젊어졌는데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나이 30 정도 돼도 청년으로 보는 거지. 소년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표현됐는데 그래서 장관님이 왜 이 보이라고 표현했느냐, 소프트가 뭐냐 이렇게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래서 설명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장관님이 뭐 좋은 건의가 있으면 건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며칠 고민했다가 그래서 건의한 게 뭐냐면 이 젊은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잘 짜는데 문제는 군을 가지 않느냐. 그래서 소프트웨어사에 근무를 하면은 군을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방위산업청한테만 백년 특례 제도를 줬는데 이걸 소프트웨어사한테 확대해 주라라고 건의를 했더니 그게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89년도 국회 통과돼가지고 저희 회사 백년 특례 1호가 됐죠. 1호가 된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이 신문에 그런 계획을 만들었는데요. 이때가 이제 저는 이제 하나 획을 끊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제가 20대 초반부터 고민했던 20대의 최고가 되는 방법, 20대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제 평가되고 있다면 이제는 점을 찍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됐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는데요. 우선 그런 마음을 찍으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요즘 청년 실업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신문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금융 위기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좀 많이 해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 문제는 실업은 계속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제가 90년에 한 말이 있어요. 부족한 실력으로 열심히 일하면 회사와 국가를 망하게 한다. 사실 너무 자극적이죠. 너무 자극적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차피 디지털 사회 인재로서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사회라는 것은 아날로그 사회와 분명히 다를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아날로그 사회는 어떤 한 사람이 하루에 100개를 조립을 하고 두 번째 사람은, B라는 사람은 하루에 50개를 조립을 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100개 조립하는 사람에 비해서 50개 조립하는 사람한테 보수를 딱 절반을 준다고 보면은 생산 코스트는 똑같습니다. 근데 디지털 사회 인재라는 것은 한 사람한테 6개월짜리 과제를 주고 또 B라는 사람한테 6개월 과제를 줬는데 이 사람은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좀 뺀질스러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나중 6개월 후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사람은 프로그램을 너무 열심히 짜가지고 너무 무거워.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버그가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거 찾으려니까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기능상 에러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프로그램을 짰는데 네트워크를 짰어요. 그 말씀 뭐냐면은 자기가 다 짜지 않아. 적당히 갖다 불러 쓰고 그 대신 자기가 돌아다녔던 이유는 뭐냐면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끼워 넣을 건가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요는 이걸 팔 수가 없어요. 팔면 안 돼요. 이걸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해피하는 거죠. 그래서 저로서는 적어도 이 말에 대한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 됐다는 생각이고요. 2001년도 IMF가 끝났습니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서 이제 청년 실업, 지금처럼 금융위기 이후에 청년 실업을 고민하듯이 2001년도에도 역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언론 보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